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임디입니다. 현재 주공 아파트에 입주해서 거주하시는 분들과 앞으로 매매해서 살게 될 분들 모두 이 영상을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주공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단지이며 주공 그린빌, 뜨란체, 휴먼시아 등의 브랜드를 거쳐서 현재 안단테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주목해서 볼 주공 아파트는 이제 재개발 연식이 도래하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신도시 계획급으로 만들어진 만큼 엄청난 세대수가 있으니까 새로 입주하는 세대 입장에서는 인테리어를 상당히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지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여러 세대가 계속해서 교체되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1980년대, 90년대에 분양받은 분들이 집 수리 한 번 없이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세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공 아파트 가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토박이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러한 아파트들이 요즘 값도 많이 올라서 많이 매매되곤 하는데요. 우리가 비싼 값을 주고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너무 노후된 내부 환경 때문에 인테리어를 거의 필수로 해야 합니다. 주공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실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지금 말씀드릴 4가지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천정이 없다. 두 번째, 욕실이 조립식이다. 세 번째, 바닥 난방이나 수도관 교체가 필요한지 체크가 필요하다. 네 번째, 사다리차 접근이 가능한지 체크하자. 자, 먼저 첫 번째, 주공 아파트에는 천정이 없습니다. 지어진 시기나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상당히 많은 주공 아파트들은 거실과 방 천정에 석고보드 천정이 없습니다. 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함도 있었을 거라 예상은 합니다. 석고보드 천정이 없는데 도배를 하면 되지 그게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정 제작 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략 20-30평대 천정을 목재 상 잡아서 모두 시공하면 대략 200만원 이상은 거뜬히 들어갑니다. 두 번째, 천정 제작을 하지 않는 경우 간접 매립 등 시공이 불가하다. 매립 등기구의 경우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매립될 수 있는 내부 공간이 최소 3에서 7cm 정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등기구 이동 설치가 어렵다. 등기구 이동 또한 제한이 됩니다. 콘크리트 본천정에 보면 네모난 배선 박스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묻어둔 전선관을 통해서 스위치와 연결된 전선이 나오는 건데요. 나온 전선을 천정 석고보드판과 그 위에 콘크리트 천정 사이 공간에서 전선을 이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등기구 이동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천정의 경우에는 글라인더로 홈을 파서 매립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쉽지도 않고 전선관을 매립할 정도로 천정 콘크리트를 파내게 되면 철근이 보일 정도이고 전선관만 간신히 홈으로 매립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도배의 흔적이 배어나올 수 있습니다. 노출 레일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박스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고정 위치 때문에 디자인적 연출이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공 아파트에는 욕실이 조립식이다. 몇 억짜리 비싼 집을 매매하고 들어가면서 20-30년 된 욕실을 그대로 사용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주공 아파트는 UBR 방식이 많기 때문에 일반 욕실보다는 수리 비용이 더 높고 거실 욕실과 안방 욕실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를 조적 작업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할 수도 있고 거실 쪽 벽이 허당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립식 욕실은 기본적으로 방수층이 아예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인 덧방 시공이나 부분 보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속성이 있는 누수가 발생된다면 1층 세대까지 물이 그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주공 아파트 욕실을 보았는데 UBR 욕실이라면 UBR 경험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UBR 욕실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별도로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시청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바닥 난방, 수도관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이건 아파트마다 조금 상이합니다만 관리실에 물어보았을 때 또는 근처 인테리어 후기들의 바닥 난방, 수도관 교체를 많이 하는 이라면 공사 시작할 때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작업들은 바닥을 전체 드러내거나 일부 홈을 파서
약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으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야 됩니다. 온 냉수관 교체 시 상황에 따라서 500에서 1000만 원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다리차 접근이 가능한지 체크하자. 어느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지 이건 반드시 한 번쯤 체크해 볼 만합니다. 간혹 주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작거나 노후가 돼서 대형 가구들이나 기기는 사다리차를 이용해야 하는 단지가 있는데요. 애써 가지고 올라와도 출입문과 복도 쪽의 창문이 좁아서 냉장고와 같은 대형 가전이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커다란 가구나 가전기기의 크기를 사전에 체크하고 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 봅니다. 어려운 경우 거실 창호를 통해 들어가는 편인데 이때 앞에 정원이 있거나 담벼락이 있는 경우 대형 스카이 차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층수가 낮아도 스카이 차량은 50만원 내외부터 고층의 경우 그 이상의 비용이 들기도 하니까 사전에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여러 이름으로 불러왔고 불릴 테지만 인테리어를 할 때 눈여겨봐야 할 곳은 20년 이상 된 곳들이다. 생각보다 분양받은 시기로부터 20-30년 동안 집수리 한 번 안 하고 거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은 것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공아파트에는 천정이 없다. 이 아파트에 콘크리트 천정은 있지만 석고보드로 이루어진 아래 천정이 없다는 뜻이고, 불편한 점이라면 매립되는 천정 매립등을 설치할 수 없고 식탁등을 이동하려 해도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이동 설치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레일등과 같은 노출 방법도 있지만 등박스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기 좋은 구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천정을 만들려고 하면 요즘과 달리 애초에 콘크리트 천정을 기준으로 아파트의 내부 높이를 설계했기 때문에 천정 높이가 낮은 경우도 있고 석고보드 천정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공아파트에는 욕실이 조립식이다. 조립식 UBR 욕실은 부분 수리가 어렵고 만약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면 전 세대의 방수층이 없기 때문에 1층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덧방 시공 또한 권장하지 않고 전체 철거 후 시공 때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벽인 줄 알았던 곳이 허물어지면서 벽체를 만드는 비용이 이미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 보면 UBR 욕실에 관해서 따로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보세요. 세 번째, 바닥 난방, 수도관 교체가 필요한지 사전 체크가 필요하다. 미리 겁을 먹고 그 단지 최초로 교체할 필요는 없고 이미 아파트 인테리어 준비하면서 분위기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녹물이 많이 나와서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례가 있거나 난방관이 빵빵 터져서 아래층 도배 보수해주는 일들이 이따금씩 현재 진행형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관리소에서도 귀뜸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다리차 접근이 가능한지 체크하자. 중량이 있는 가구나 전자기기들을 올리려면 사다리차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로 낑낑 가지고 올라갔다고 해도 출입문이 작거나 거실 복도창이 작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분명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이즈를 체크해보거나 혹은 사다리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거실 창호에서 바라본 풍경이 정원이나 담벼락이 있다면 스카이 차량을 이용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공아파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당장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요즘 추세가 재건축 이슈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신축으로 보상받으면 지금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합리화를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주공아파트 인테리어 막막하실 때는 도움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